동현쌤, 네, 잘 오셨고요. 퓨처셀프 116페이지. 낭독이 가능하신 분은 카메라 켜고 음소거 해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삐진 대표님 글자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는 타고난 거짓말쟁이였다. 1965년 12월 30일 그는 자신이 필리핀 역사상 최고의 훈장을 받은 전쟁 영웅임을 주장하면서 필리핀의 제10대 대통령이 됐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필리핀 전역에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단행했다. 외국 자본을 빌려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고 학교와 복합시설을 지었다. 대통령 첫 임기 동안 그는 파격적인 재정 지출을 감행하며 인기를 얻었다. 마르코스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동안 이 재정 지출이 쌓여 국가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인플레이션 위기가 닥쳤다. 필리핀의 경기는 급격하게 침체됐고 사회의 안정을 위협하는 불안 요소가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마르코스는 국민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었다. 대통령 재임 시절 그와 그의 가족은 필리핀 중앙은행에서 도둑질한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다. 마르코스 가족은 50억에서 100억 달러로 추정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절도로 기네스북 세계 기록에도 등재됐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자신의 군대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했는데 이는 외국 침략 세력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철권 통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을 통제하고 처벌하기 위해서였다. 마르코스가 집권하는 동안 필리핀은 빚의 수렁으로 깊이 빠졌다. 사회적, 도덕적으로 부패가 만연하면서 나라의 내부 분열이 생기고 갈등이 폭발했다. 네, 필리핀의 거짓말쟁이 대통령 마르코스가 나타났죠. 그러면서 대통령 10대 대통령이 되었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많았죠.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임기 동안 재정 지출이 정말 많이 쌓여서 인플레이션 위기가 닥쳤고 국민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네스북의 세계 기록에 등재될 정도로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절도범이었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 나라인 것 같습니다. 자,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낭독 파이팅. 우리 희재인 대표님 파이팅! 발언해 주세요. 많은 사람이 정권 교체를 원했다. 그 가운데는 베그니노 니노이 아키노 2세라는 젊은 신진 정치인이 있었다. 정치인 집안에서 태어난 니노이는 1954년 22살에 불과한 나이에 시장에 당선됐다. 5년 후인 27세에는 필리핀 정부의 최연소 부지사가 됐다. 니노이는 1954년에 코레라 불리는 코라손 스물롱 코잉코와 결혼했다. 코리는 부유한 필리핀 카톨릭 집안 출신의 엘리트 여성이었다. 니노이가 정치 경력을 쌓아가는 동안 코리는 5자녀를 양육하는 데 전념하여 남편의 정치 활동을 도왔다. 코리는 남편이 무언가 결정을 내릴 때 매우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는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니노이는 1965년에 상원 의원으로 당선됐고 그의 마르코스를 부패 혐의로 기소했다. 군대 예산을 늘려 군국주의 국가를 설립하려 한다는 혐의도 추가했다. 그리고 대통령과 그의 부인 이멜다의 사치스러운 생활과 사기 행각을 용기 있게 비난했다. 니노이의 추종 세력은 점점 늘어났다. 니노이는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마르코스를 이길 유력한 후보가 됐다. 니노이의 대의 명분에는 힘이 있었다. 그는 민주주의, 자유, 도덕 규범, 훌륭한 지도력, 국민 통합, 풍요로운 필리핀을 꿈꿨다. 1971년 8월 21일 자유당의 전당대회가 열렸다. 군중의 환호성과 밴드의 신나는 연주가 뒤섞였다. 그런데 갑자기 폭탄 2개가 터졌다. 폭탄 테러로 8명이 사망하고 120명이 중상을 입었다. 현장에 자유당 후보였던 니노이는 없었다.
그래서 마르코스는 니노이가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려고 자작극을 벌인 거라고 주장했다. 낭독 파이팅! 낭독 낭독 화이팅. 파이팅. 네,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여러분은 언론이 눈을 다 가리고 있는데 MBC가 중국으로부터 받은 돈이 6천억 원이래요. 그리고 JTBC가 1천억 원을 지원받았어요. 중국으로부터. 그래서 우리나라가 극우냐 아니느냐가 따지는 게 아니라 공산당이냐 대한민국이냐 자유민주주의냐 이것을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뭐 자유당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지금은. 근데 이제 제가 이 퓨처 셀프 지금 나오는 것들이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낭독 파이팅. 서린 대표님, 네, 낭독해 주세요. 이 사건 때문에 그 다음에 정치적, 사회적 소요가 잇따라 일어났다. 마르코스는 혼란이 가중된 틈을 타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다. 1935년 제정된 헌법에 따르면 마르코스가 대통령을 3번 연임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마르코스는 1972년 9월 21일 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리고 얼마 후 기존 헌법을 폐지하고 자신이 장기 집권할 토대를 마련했다. 계엄령에 따라 마르코스는 즉각 니노이를 체포해 사형을 선고했다. 니노이는 재판을 기다리며 감옥에서 8년을 보냈다. 코리는 고립된 상태에서 5명의 자녀를 홀로 키웠다. 감옥에 갇힌 지 거의 6년이 흘렀는데도 조국 민주주의를 향한 니노이의 집념은 약해지지 않았다. 니노이는 목숨을 걸고 단식 투쟁을 벌이기도 했고 1978년에는 수감된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 1980년 3월 중순 감옥에 있던 니노이는 심장마비를 일으켜 필리핀 심장센터로 이송됐다. 병원에서 그는 또다시 심장마비를 일으켰다. 심전도 검사 결과 동맥이 막혀 있었지만 필리핀 의사들은 관상 동맥 우회수를 하기를 꺼렸다. 니노이를 살려놨다고 마르코스에게 보복당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낭독 파이팅. 낭독 화이팅. 자,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계엄령하고 이 책에 나오는 마르코스 계엄령은 틀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네, 한 계엄령은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한 계엄령이죠. 감사합니다. 어이? 니노이는 뭐라고 하셨나요? 아닙니다. 네. 니노이는, 이게, 어, 다르게 보고 판단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니노이는 마르코스가 의사를 매수해 자신을 해칠까봐 필리핀 의사에게 치료받는 걸 거부했다. 그는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가 수술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니노이의 요청은 조건부로 받아들여졌다. 해외에 있는 동안 마르코스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전혀 하지 않고 치료가 끝나는 즉시 귀국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니노이는 빠르게 회복했고 악마와의 약속은 약속이 아니다라며 마르코스가 내린 마르코스가 내건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 악마와의 약속은 약속이 아니다. 1980년에서 1983년까지 3년 동안 니노이와 코리는 자녀들을 데리고 보스턴에서 망명 생활을 했다. 니노이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2권의 책을 썼고 강연을 다녔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주는 연구 장학금을 받으며 생계를 이어갔다. 1983년 초 니노이는 필리핀의 정치적 상황이 갈수록 불안해지며 마르코스의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귀국할 시기가 임박했다고 느꼈다. 필리핀으로 돌아가 마르코스에게 극단주의자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기 전에 조국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라고 말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니노이는 필리핀으로 돌아가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마틴 루서 킹은 사람의 목숨을 권리를 찾지 못하면 살 자격이 없다라고 말한 바 있다. 마틴 루서 킹은 사람의 목숨을 권리를 찾지 못하면 살 자격이 없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필리핀 정부는 국제 항공사들의
니노이를 필리핀 비행기에 탑승시키면 착륙 허가를 하지 않고 강제로 해양시키겠다고 경고했다. 필리핀 입국을 금지당한 니노이는 마르코스를 반대하는 분리주의 단체에서 위조 여권을 받았다. 입국 심사를 아슬아슬하게 통과하며 비행기를 여러 번 갈아탄 끝에 니노이는 1983년 8월 21일 필리핀에 착륙했다. 자신의 운명을 감지한 그는 방탄조끼를 입고 있었다. 니노이는 자신과 동행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필리핀이 1970년대 우리 대한민국에 장충체육관을 세워준 나라예요. 그 우리가 이제 6.25 때문에 다 폐허됐을 때.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나라하고 완전 역전이 됐죠. 낭독 파이팅. 낭독 파이팅. 민선 대표님. 파이팅! 일이 순식간에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 카메라로 바로 촬영을 준비를 해두십시오. 3, 4분 안에 모든 게 끝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말을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비행기가 마닐라 국제공항에 착륙한 후 니노이는 활주로로 이어진 계단으로 나오자마자 머리에 총을 맞고 숨졌다. 니노이를 암살한 사건이 마르코스 정부에 대한 불신에 불을 지피며 정권을 반대하는 시위가 급증했다. 니노이가 사망한 후 10일이 지난 1983년 8월 31일 그의 장례미사가 케손시티의 산타 메사 헤이츠에 있는 산토도밍고 교회에서 거행됐다. 니노의 어머니 오로라는 장례식장 측에 정부가 내 아들에게 한 짓을 모두가 똑똑히 볼 수 있도록 아들의 시신을 그대로 두라고 말했다. 시민 200만 명 이상이 거리에 줄지어 서서 장례 행렬을 지켜봤다. 재판부는 코리의 남편을 암살한 사건에 가담한 피고 26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암살 사건을 덮어버리는 필리핀 정부의 만행에 세상의 이목이 쏠리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코리는 중대 결심을 했다. 역사가 윌 두런트는 상황이 요구한다면 보통 사람의 능력은 2배로 증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코리는 마르크스 정권을 무너뜨리고 필리핀의 민주주의를 회복하는데 온몸을 던지기로 결심했다. 스스로 전업주부라고 말한 코리는 반마르크스 운동의 상징적인 인물로 부상했다. 1986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신에 대한 반대 세력이 늘어나는 것을 알게 된 마르코스는 갑자기 선거를 예정보다 일찍 치르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코리가 대선에 출마해야 한다는 청원도 빠르게 늘어났다. 청원에 서명한 수백만 명에 대한 답변으로 코리는 1985년 12월 3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선거운동에 뛰어든 마르크스는 코리가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평범한 여성이라고 주장하며 악랄하게 공격했다. 그러나 코리는 침착하게 대응했다. 낭독 파이팅! 낭독 낭독 화이팅. 파이팅. 나는 대중을 속이고 국민에게 사기치고 정부의 돈을 훔치고 정적을 살해한 경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말하는 종류의 정치적 경험이 없다는 건 인정합니다. 1986년 2월 7일에 치러진 선거는 마르코스에게 유리하게 조작됐다. 2월 15일 마르코스는 자신의 승리를 주장하며 코리의 지지자들을 폭력과 협박으로 위협했다. 코리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 함께 평화적인 시민 불복종 시위를 했다. 미국을 포함한 세계 지도자들이 코리를 지지했다. 2월 22일에는 필리핀 장성 여러 명이 코리를 지지하는 선언을 하며 마르코스 정권에 대항했다. 그들은 필리핀 국군 본부에서 작전을 세웠다. 수백만 명의 필리핀 사람이 힘을 모아 반군 세력을 지원했으며 코리는 정권 인수 준비를 위해 마닐라로 갔다. 피플 파워 혁명으로 불리는 대규모 평화 시위가 사흘간 이어진 다음 코리는 1986년 2월 25일 필리핀 제11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코리는 아시아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됐다. 같은 날 마르코스와 그의 아내는 필리핀을 떠나 괌을 경유해 하와이로 날아왔다. 그들은 해외로 도피하며 다음과 같은 엄청난 자산을 빼돌렸다. 7억 1만 7천 달러, 7억 1만 7천만 달러,
9,392억 7천만에 달하는 현금 상자 22개, 다양한 고급 보석이 담긴 상자 300개, 팸퍼스 기저귀 상자들에 급하게 담은 400만 달러, 한화 52억 4천만 원 가치의 미가공 보석, 세이코 및 까르띠에 시계 65점, 진주를 가득 담은 가로 약 4m, 세로 약 1m의 상자, 다이아몬드와 다양한 보석들로 장식된 약 1m 높이의 순금 조각상, 20만 달러 가치의 금괴와 약 100만 달러의 페소, 미국과 스위스, 케이맨 제도 은행에 은닉해둔 1억 2,400만 달러, 한화 약 1,624억 4천만 원에 달하는 예금 점표. 하와이에서 3년간 도피 생활을 한 마르코스는 72세 생일을 맞은 지 17일 만에 심장 및 폐질환으로 사망했다. 하와이에서 머무는 동안 마르코스와 이멜다는 호놀룰루의 마키 하이츠에 있는 호화 저택에 살았다. 필리핀에서는 자신들이 집권하면서 쌓아놓은 나랏빛으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데도 마르코스 가족은 사치스러운 파티를 즐긴 것으로 알려졌다. 낭독 파이팅. 낭독 파이팅. 네, 호찬 대표님, 유수 대표님 어서 오세요. 이게 대한민국과 지금 일치하고 있죠? 어쩌면 이 퓨처 미래가 우리 한국의 미래입니다. 저는 이제 두고도 뭐 저것도 아닌데 전환길 강사가 자기의 60억까지 포기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진짜 일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호리 아키노는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1986년에서 1992년에 1987년 헌법 개정을 감독해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고 상하 양원제 의회를 부활시켜 과거의 독재적인 정부 구조를 성공적으로 제거했다. 그리고 인기 없는 정책이긴 했지만 외국의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마르코스가 진 빚 상당액을 상환했다. 대통령 임기를 마친 후 코리는 조용히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갔다. 2009년 8월 1일 코리는 숨을 거두었고 그를 기리기 위한 기념물들이 필리핀 전역에 지정됐다. 필리핀에서 민주주의의 어머니였던 코리 아키노는 자신이 꿈꿨던 미래의 내가 됐다. 코리는 목적을 달성했다. 이제 미래의 나에 대한 진실 7가지를 살펴보자. 네, 그래요. 미래의 나에 대한 진실 7가지. 노무현 대통령 갑자기 또 생각이 나네요. 낭독 파이팅. 낭독 파이팅! 파이팅. 우리 모두에게는 미래가 있다. 10년 후 혹은 20년 후 아니면 그보다 더 먼 미래에 우리는 미래의 내가 되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 질문을 해봐야 한다.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무슨 일에 전념할 것인가? 코리의 경우처럼 미래의 당신도 예상과 상당히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다. 코리는 자신이 마르크스를 밀어내고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될 거란 생각은 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변한다. 삶의 사건들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노화가 우리를 변화시킨다. 배움, 관계, 경험, 성공, 실패가 우리를 변화시킨다. 미래의 나에 대한 진실 7가지를 알게 되면 당신은 살면서 경험할 변화에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혁신적인 변화를 선택하고 만들어낸 능력을 얻을 것이다. 낭독 파이팅! 낭독 낭독 파이팅. 파이팅. 125페이지 진실 첫 번째. 당신의 미래가 현재를 이끈다. 당신의 미래가 현재를 이끈다. 수고하는 행위자를 관찰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적이 없다고 가정하는 것은 어리석다. 아리스토텔레스. 현재를 이끄는 것은 미래입니다. 퓨처 셀프 126페이지. 우리 서린 대표님 낭독해 주세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세상을 성공적으로 탐구하려면 사물의 본질적인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라고 믿었다. 파이돈 또는 영혼론이라는 플라톤의 가장 잘 알려진 대화편에서 플라톤은 자연에 관한 탐구는 각 사물의 원인, 즉, 왜 존재하게 됐으며 왜 사라지는지 그 존재의 이유를 찾는 것이라고 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오늘날 4대 원인론으로 알려진 이론을 구축했다. 그는 그 원인을 활용해 세상이 움직이는 방식을 설명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네 가지 원인 가운데 네 번째로 알려진 목적 원인, 파이널 커즈는 인간의 행동을 설명한다. 그는 목적 원인을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다. 모든 행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목적 원인은 목적론을 근거로 한다. 목적론을 의미하는 텔레올로지의 어근인 텔로스라는 단어는 사물의 목적 또는 원인을 뜻한다. 목적론에 따르면 인간의 모든 행동은 목표나 미래지향적인 어떤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다. 즉, 목표나 목적이 행동의 원인이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걷기, 체중 감량, 병원 진료, 좋은 식습관은 건강이라는 목표를 위한 행동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 원인을 사용해 인간과 다른 생명체의 차이를 설명했다. 동물은 반사적이고 본능적으로 행동한다. 그런 행동은 환경과 자극의 직접적인 결과다. 이와 대조적으로 인간은 원하는 목적과 결과에 따라 의식적으로 선택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지능적이다. 낭독 파이팅! 낭독 화이팅! 낭독 화이팅. 나눔의 시간은 일요일 아침 7시에 낭독 시간에 있습니다. 아침 7시 주중에 하는 거는 낭독만 하는 거예요. 117페이지.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은 모두 의도적이며 행동 기저에는 원인이나 목적의 추구가 있다. 우리는 목표를 상상하며 선택할 수 있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있다. 실제로 목표가 행동의 원인인 것이다. 모든 지능적인 행동은 목표를 추구한다. 예를 들어, 집은 우연히 건축되는가? 아니면 건축되는 목적이 있는가? 나아가 설계도가 없다면 집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공정이나 재료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집의 목적은 무엇인가? 대가족을 위한 집인가? 핵가족을 위한 집인가? 그룹 홈을 위한 집인가? 홈 오피스를 위한 것인가? 망치로 나무를 아무렇게나 두들겨서 집이 생기길 바라는가? 아니면 계획적인 설계의 근거에 집을 짓겠는가? 롤렉스 시계는 우연히 만든 것인가? 독창적으로 창작하는 것인가? 대학을 졸업하거나 사업체를 만들거나 책을 쓰거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그 일을 어떻게 하는가? 그 일은 계획에 따른 행동인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인가? 그 과정을 결정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던가? 호비의 말을 빌리면 정신적 창조가 물리적 창조보다 먼저다. 누군가의 열망이 없었다면 로켓을 제작해 달까지 가는 일이 가능이나 했겠는가? 주변에 있는 인간의 모든 창조품은 지능적인 설계의 결과다. 무언가 만들고 싶다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그 아이디어를 물리적 형태로 바꾼 것이다.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목표가 동력을 제공했다. 낭독 파이팅. 낭독 낭독 파이팅! 화이팅! 주위를 둘러보라. 눈에 보이는 모든 게 지능적인 설계의 결과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그렇다. 심지어 이 책도 하나의 아이디어로 쓰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구성을 생각하고 글을 썼다. 이 책은 내가 머릿속으로 구상한 모습과 일치한다. 어느 한 과정도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책 한 권이 그냥 쓰여져 있던 게 아니라는 말이다. 이 책의 아이디어와 구조는 체계적이지 않았던 생각, 인용문, 연구 결과, 사례들을 의식적으로 정리해서 구성한 결과다. 정리되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은 생각을 체계화하고 분류할 때 창의성이 생긴다. 예를 들어 식탁은 무에서 생기지 않는다. 아무렇게나 있던 원자재를 조직적으로 설계해서 식탁이 만들어진다. 나무, 돌, 못, 접착제를 조합해 식탁을 만드는 것이다. 식탁 제작에 사용하는 나무를 생각해보면 그 재료는 처음에는 숲속의 나무였다. 그 나무가 목재라는 새로운 형태로 다시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사고와 계획이 결합한 결과 목재가 가구로 다시 탄생한다. 창의성은 지능적인 설계를 통해 다듬어지지 않은 재료를 구체적인 형태로 만드는 것이다. 창의성 또는 지능적인 설계는 구체적인 목표나 목적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랄프 waldo 에머슨은 약한 사람은 운을 믿고 강한 사람은 원인과 결과를 믿는다라고 말했다. 낭독 파이팅! 낭독 낭독 화이팅! 파이팅. 여기서 당신과 내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본질적인 질문이 생긴다. 삶이 우연이라고 믿는가? 아니면 삶을 계획할 수 있다고 믿는가? 행동과 상황이 우연의 결과라고 믿는가? 아니면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해 행동과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가? 최근에 나는 이 질문을 아내에게 해보았다. 아내가 쓴 야구 모자를 가리키면서 그 모자를 쓴 건 의도적인 결정이야? 아니면 우연히 쓴 거야? 라고 물었다. 아내는 아무 생각 없이 쓴 건데 뒷청소를 하다가 모자를 발견했고 그래서 머리카락이 흘러내리지 않게 하려고 쓴 거야 라고 말했다. 그런데 모자가 당신 머리 위로 그냥 올라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당신이 쓴 거지.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모자를 집어서 머리에 써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 응, 내가 집었었지. 그런데 생각하고 한 행동이라기보다는 거의 자동적인 행동이었어. 그래, 하지만 모자를 쓰기 싫었는데도 모자를 썼을까? 사소하고 무의식적일지라도 모든 행동에는 목적이 있다. 억만장자 피터 틸은 당신의 삶이 대부분 우연히 이루어진다고 믿는다면 이 책을 왜 읽는가? 라고 물었다. 그리고 틸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명확한 미래를 기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미래는 불확실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명확한 미래를 예상한다면 당연히 그 미래를 미리 조사해보고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우연에 의해 좌우되는 불확실한 미래를 예상하면 미래를 정복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할 것이다. 필은 미래를 대하는 불명확한 태도와 명확한 태도가 있다고 말한다. 낭독 파이팅. 낭독 화이팅! 감사합니다. 오늘은 퓨처 셀프 파트 2 미래의 나에 대한 진실에서 당신의 미래가 현재를 이끈다. 미래의 나는 예상과 다르다. 네, 이따 말했죠. 내일 이어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낭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진 한 장 찍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에 진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내일 아침 7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5분 전에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